안녕하십니까. 2021년 4월 28일 최병무 이펙트 시작하겠습니다.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예고했던 외부 활동 안 하겠다 하는 그 종료 시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. 당초에 그 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은 3월과 4월에는 공식적인 외부 활동을 하지 않겠다.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오늘이 28일 아닙니까? 그러면 이제 뭐 며칠 뒤면 그 기간이 종료하고, 자 그러면 5월 달에는 등판을 할 것이냐 정치권에, 뭐 이런 이제 얘기가 있는 가운데 윤석열 전 총장과 만난 사람들, 이런 사람들의 면면, 그 다음에 얘기,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 둘씩 그 SNS를 통해서 드러나고 있는데, 그걸 보면 이제 몸풀기라고 지금 할 수가 있겠죠. 왜냐면 이거는 뭐 여권에서도 그런 움직임이 있습니다. 그런데 저 야권에서, 지금 현재 야권을 대표하는 대권주자 아니겠습니까?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이제 몸풀기를 시도하고, 이 몸풀기가 끝나는 지점에서 아마 정치권 진입을 시도하는 그런 그 전개가 이루어지지 않을까, 이런 생각이 드는데, 오늘도 그런 게 하나 나타났습니다. 무슨 얘기냐면 프리랜서 번역가인 사람이 있는데, 이 사람이 윤석열 전 총장을 만난 것을 자기 페이스북에다 올렸습니다.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. 그분을 만나 몇 가지를 질문했고 그분은 진지하게 대답해 줬다. 그냥 이런 정도인 것으로 보이는데, 이 사람은 조국 사태 등을 거치면서 진보 성향에서 반문 반조국으로 돌아선 인물이다. 뭐 이렇게 평가가 돼 있습니다. 근데 아마 기자가 통화를 해본 모양인데, 일주일 전쯤에 지인들 모임에 갔다가 우연히 만났을 뿐 인연이 있는 건 아니다,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.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, 윤 전 총장이 이 지인들 모임에 가서 만난 거다. 근데 그 지인들의 성격이 도대체 뭐냐, 뭐 하는 것들도 궁금해지지 않습니까? 그래서 아마 기자가 또 그러면 SNS 뭔가 이 지원 체제 같은 걸 구축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, 이렇게 물었더니 윤 전 총장 측에서 그건 아니다, 또 이렇게 부인을 했다고 합니다. 어찌됐든 간에 이 모임도 결국 드러난 셈이 됐죠. 그렇게 보면 지금까지 이제 윤석열 전 총장이 그 어떤 일종의 칩거라고 할 수 있는 이 기간 동안에 만났던 사람들의 면면이 지금 언론에 공개된 것을 보면 여러 사람인데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. 맨 처음에 만난 사람이 그 101세 철학자라고 하는 연세대 김형석 명예교수, 그 다음에 이종찬 전 국정원장, 또 이종찬 전 국정원장의 아들 이철우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, 그 다음에 그 이후에 한참 떨어져 있다가 4월 달에 그 노동문제 전문가라고 하죠. 정승국 승가대 사회복지학과 교수. 그리고 바로 어제 또 이제 언론에 보도된 걸 보면 김성한 고려대 교수. 이명박 정부 때 외교부 차관을 했었죠. 고려대 교수.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얘기한 반문 인플루언서라고 하는 그 프리랜서 작가, 번역가, 뭐 이런 사람들인데, 자, 거기에다가 또 이제 책이 현재까지는 한 두세 권 나왔습니다. 서울법대 동기들이 제공을 해서 방송작가가 쓴 구수한 윤석열이라는 책. 그 다음에 그 윤석열 전 총장의 고등학교 동기 동창인 전직 기자가 쓴, 이거는 뭐 한 3시간이라는 얘기도 있고 뭐 1시간 반이라는 얘기도 있는데, 작년 9월 달에 같이 만나서, 그때는 이제 이른바 대권도전이라고 하는 것을 뭐 그 공식화하기 전이죠.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수사지휘권을 박탈당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했을 때, 그때 그 만남에서의 대화를 근간으로 해서 뭐 윤석열의 진심이라는 책을 펴냈는데, 그거 아무리 찾아봐도 거기에 직접 윤석열 전 총장의 워딩, 이게 별로 없습니다. 그래서 진심을 찾다가 책을 끝냈다, 뭐 이런 혹평까지 듣는, 그리고 이 문제에 관해서 윤 전 총장 본인도 조금 다소 언짢아했다는 그런 분위기가 나오는 책, 뭐 이런 등등 해서 몇 건 나와 있는 거 있는데, 이런 것들이 이제 윤 전 총장의 칩거 중에 외부로 공개된 것들이다. 자, 그러면 이런 것들의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. 뭐냐? 첫 번째, 정치권 인사를 만나는 것보다는 비정치권 인사를 만난다. 무슨 얘기냐면 이종찬 전 국정원장 같은 경우는 정치권 인사지만 현역 정치에서 은퇴한 사람 아닙니까? 그러니까 뭐 엄밀하게 따지면 정치권 인사라고 하기도 좀 애매한 뭐 기획가, 뭐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. 그런데 이제 반면에 만약에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같은 사람을 만난다고 한다면
그 사람은 정치권에서 완전히 떠났다고 하기 어려운 사람이기 때문에 정치권으로 분류할 수가 있을 것이고, 이종찬 전 국정원장 같으면 뭐 정치에 관한 한 그 탁월한 기획력을 가지고 있고 대선 기획도 해본 사람이고 본인이 대선 출마도 그 시도해본 사람이긴 하지만 현역 정치권에서 무슨 관련을 맺고 그 뛰고 있는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뭐 정치권 인사가 아니라고 할 수도 있는데, 여튼 그렇게 포함을 시키면 결국은 정치권 인사보다는 정치권 인사는 누구도 만난 사람이 지금 없는 것으로 돼 있죠. 그리고 비정치권 인사 중심이다 하는 공통된 특징이 있고요. 그 다음에 현재 그 대부분의 사람들은 만나는 사람들이 상대방이 그걸 공개합니다. 김영석 교수뿐만 아니고 이철우 교수, 그 다음에 정승국 교수, 뭐 김성한 교수, 뭐 다 자기들이, 그리고 이번에 이제 만났다는 그 인플루언서라는 번역가, 뭐 이런 사람들 다 그 사람들이 먼저 페이스북에 공개하든가 뭐 사진을 공개하든가 아니면 기자하고 통화를 하든가 했습니다. 그거는 결국 윤석열 전 총장의 어떤 활동을 저 일반 유권자들한테 전달해주는 창구 역할을 한 것 아니냐. 뭐 이것도 역시 윤 전 총장이 뭐 동의했거나 뭐 적어도 이런 정도의 작업이 있었다고 봐야 되는 것이죠. 그런 공통된 특징이 있다 하는 것이고요.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 청년 실업 문제, 뭐 기자하고 통화해서도 청년 실업 걱정을 했지만 LH 투기 의혹 이후에 뭐 주거 문제, 청년 실업 문제, 결혼, 출산, 뭐 이런 이슈들은 2030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슈들입니다. 근데 이런 이슈들에 대해서 뭐 노동, 복지 뭐 이런 것도 비슷한 얘기죠.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다? 이건 결국 무엇을 의미하느냐? 지금 현재의 야권,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한 야권이 취약한 분야입니다. 이 취약한 분야에서 뭔가 이미지를 형성하고자 하는 것 아니냐. 이런 부분이죠. 그러니까 벌써 야권은 어찌 보면 이렇게 평가할 수도 있습니다. 아, 야권은 어차피 내가 반문이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의 추미애 장관, 박범계 장관 뭐 이런 사람들의 탄압에 맞서서 나의 지지율이 형성된 것이기 때문에 야권의 그 어떤 핵심적인 지지층은 결국 나한테 올 것이고, 그럼 그런 사람들이 아닌 야권에 그 가까이 있는 사람들, 이 사람들을 잡아야 되고 중도층을 잡아야 되는데, 그러려면 나의 이미지 형성이 굉장히 필요하다. 그건 이제 청년, 노동 뭐 이런 부분이다 라고 아마 설정을 해서 그런 종류의 사람들을 쭉 만나는 것으로 보이는데, 뭐 그것도 좋습니다. 근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내용은 여기에서 허점이 있다. 이런 걸 말씀드리려고 합니다. 왜 그러냐? 자, 지금 만나는 사람들은 이미지를 형성하고 구성하는 데는 상당히 중요한 사람들입니다. 그 다음에 김성한 교수 같은 경우는 뭐 초등학교 동창이라고 하죠. 그러니까 40년 지기인 셈이죠. 뭐 한미동맹 중시하는 사람이니까. 그러니까 뭐 그것도 좋습니다. 근데 한미동맹 중시는 이제 야권에 좀 이렇게 이념적 스탠스가 가까이 가 있는 사람이죠. 그런 사람을 제외하면 나머지는 중도 성향 뭐 이런 건데, 그건 이제 확장성 뭐 이런 것들을 고려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고,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국정에 대한 국정 수행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면 뭐 큰 문제가 없는데, 이제 세력을 키우는 과정이다 라고 본다고 한다면 좀 허점이 보인다. 무슨 얘기냐면 정치는 결국 세력이 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. 개인이 무슨 뭐 마크롱 모델을 추구하느냐 아니면 미국의 아이젠하워 모델을 추구하느냐 뭐 이런저런 얘기가 있었는데, 다 그거는 프랑스 얘기, 미국 얘기, 그 다음에 2차 대전 직후 얘기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? 아이젠하워 같은 경우는. 그러나 그런 거와 별개로 한국 정치 모델에 맞는 대선 도전 시나리오, 이거는요 그건 다른 얘기입니다. 좀 그런 점에서 본다면 저는 이제 한국 정치 모델, 그것도 1987년 이른바 민주화 이후에, 그러니까 그 정치권의 그 87 체제라고 우리가 흔히 그렇게 얘기하죠. 87 체제 이후에 정치 후기자를 쭉 해온 사람 입장에서 본다면 한국형 모델로의 접근이 굉장히 필요한데,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약간 허점이 보인다. 그럼 그 허점이 무엇이냐? 첫 번째, 중도를 너무 강조하다 보면 자칫 어정쩡해지는 수가 생깁니다. 지금 그 민주당 모델을 보면 민주당은요 핵심 지지층을 그 결집시켜서 그 다음에 선거에 임박하면 중도로의 확장성
뭐 이런 것을 추구합니다. 거기에 많은 유권자들이 현혹됩니다. 그거는 뭐 어쩔 수가 없습니다.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핵심 지지층을 다지는 거, 왜 우리가 흔히 집토끼 산토끼 얘기하는데 집토끼를 다지는 것이 우리 정치 현실에서는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본다면 지금부터 산토끼 잡으러 다니는 것보다는 지금은 집토끼를 확고히 해놓는 게 중요한 시점이다. 이거는 물론 정치권 인사, 특히 야권 핵심들하고 만나는 것이 중요하다. 뭐 이런 얘기가 되는데 뭐 그거는 어차피 3, 4월 동안에는 공식적으로 안 하겠다고 그랬으니까 그러면 지금이라도 이런 부분에 관한 어떤 물밑 대화가 있어야 된다 하는 걸 지금 말씀드리는 거. 근데 그런 부분이 별로 눈에 띄지 않고 없는 것으로 보인다. 이거는 하나의 취약점이 될 수 있다. 집토끼 생각은 생각지도 않고 산토끼 잡으러 돌아다니는 것, 이것이 허점이 될 수 있다 하는 말씀을 하나 드리고, 그 다음에 또 하나, 쭉 이렇게 만나는 사람들 중에 자기 세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.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. 정치는 세력이 한다고 그랬죠. 만약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마크롱 모델처럼 자 1인이 무슨 이미지를 형성해서 자 새로운 정치, 새 정치, 이른바 이 새 정치를 위해서 내가 헌신을 해서 이 새 정치로 기존 정치권을 재편하겠다,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그거는 어디저 프랑스에 가서 정치를 해야 됩니다. 한국적 상황에서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이 제 30년 넘게 정치부 기자를 한 저의 경험이다 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지금 윤석열 전 총장이 적어도 뭐 막전에서든 막후에서든 뭔가 세력과 접촉하고 있는 흔적은 없다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, 저는 허점이라고 봅니다. 그게 유념해야 될 허점이다. 왜 그러냐? 결국은 정치권으로 들어섰을 때 어느 세력이 뒷받침을 해주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, 이거는요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. 아마 정치권에 들어서면 본격적으로 검증을 하려 들 가능성이 높습니다. 그거는 여권에 의해서도 검증이 이루어지지만 야권 주자들에 의해서도 검증이 이루어집니다. 당장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아니 그 사람 검사 외에 해본 거 뭐 있어?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도 일종의 검증이고요. 그 다음에 홍준표 의원, 무소속이죠 현재. 뭐 2017년에 대선에 출마했던 사람 아닙니까? 그 사람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. 무슨 조폭 리더십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물론 이재명 경기도지사한테 양아치 리더십 이렇게도 얘기하고 있지만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겨냥해서는 조폭 리더십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그렇죠? 이것도 또한 검증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죠. 그런 리더십은 정치권에 적당하지 않다. 홍준표 의원이 이렇게 공격을 할 가능성도 있고, 자 직접 공격은 지금 삼가고 있지만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 경제에 관한 한 나한테 물어라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으면 당신이 경제를 알아? 뭐 이런 식의 검증 절차에 들어갈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, 이때 자기를 뒷받침해줄 세력이 필요하다. 이 세력은요 아마 정치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면 실감을 하게 될 것이다.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아마 본인이 지금 세력이 있는 쪽과 무언가 소통을 하고 있다는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. 이런 것들은 지금이라도 당장 보완해야 될 부분이다. 정치적으로 공식적으로 정치판에 데뷔를 하기 전에라도 세력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. 지금 뭐 기껏해야 윤석열 전 총장 본인의 뜻과 무관하게 무슨 윤사모라고 하는 사람들 중심으로 해서 무슨 자유당 다 함께 자유당인가 뭐 이런 거 창당 지금 벌써 했습니다. 인천, 부산 몇 군데서 했지만 그거 다 합쳐봤자 얼마 되지도 않고, 그 세력화라는 것은 지금 정당 조직이나 기존 제도권 내의 세력에 비하면은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. 한 줌도 안 됩니다.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정치권의 세력과 접촉하거나 아니면 세력을 만들려는 노력, 적어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것들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윤석열 전 총장 측이 이 부분을 굉장히 유념하고 지금부터라도 준비를 해나가야 되는 과정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, 제가 오늘 이제 윤 전 총장의 그동안의 활동을 쭉 정리해가면서 자, 지금까지 비교적 이미지를 형성하는 데는 상당히 좋은 출발을 보였으나 결정적인 약점 이런 것들이 보인다 하는 점을 말씀을 드렸습니다. 그거는 저희가 아마 실질적으로는 하고 있는데
기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못 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. 왜냐하면 은밀하게 하고 있으면. 그러나 저희도 여기저기 점검해 본 결과로는 그런 흔적들이 보이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. 그 흔적은 기자들한테 항상 캐치가 되게 돼 있거든요. 근데 그런 점에서 좀 약점으로 보인다 하는 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. 감사합니다.